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먹이 아닌 손가락으로 괴롭히는 단톡방 내 학교폭력,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제가 기사가 나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면 과거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따돌림이나 집단 폭행, 금품갈취 등을 떠올리고는 하였으나 최근 스마트 기기, 모바일 장치가 보편화되고 사용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초등, 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 폭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보면 사이버 학폭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한 이제 제가 위원으로 가서 이제 학폭위 위원으로 가서 사안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이버 학폭 관련해가지고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3년 전에 비해서 6배나 증가하여 전체 학교 폭력 유형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학생이 특정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말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단체 페이스북 메시지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신체적 물리적인 가해는 없으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수준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저도 이제 학폭위원으로 가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 이 피해 학생이 굉장히 많은 오히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폭행을 당한 것보다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말 그대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게다가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내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모욕죄, 그 다음에 정통방법상 명예훼손,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이런 걸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소년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폭이랑 형사건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폭에서도 조치가 나오고 형사사건에서도 처벌 내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인 메시지, 성적인 영상 이런 걸 보내면 통신매체 이용은란으로 음률되어 이거 성범죄입니다. 여기 규정된 법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교 폭력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방관하거나 동조만 하였을 뿐만 이라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세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함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학폭에서 높은 수위의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관 동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학폭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방관 동조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고, 이에 대해서 조치도 좀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내리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되고,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혼자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셔도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학폭이나 형사사건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률 변호사들, 특히나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학폭 사건에서 뭐가 쟁점이 되고 어떤 걸 주장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법률적으로 이제 좀 더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뭐 인터넷상에 학교폭력 전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전국에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이 10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잘 확인하셔서 변호사님 만약에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걸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